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본데요. 이재명 수사 축소 탓이다. 뭐가요? 이 배현진 의원 이 습격 사건, 이 비습 이걸 말하는 걸까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에 민주당 소속인 분 두 분이 나옵니다. 일단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끔찍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경찰에서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수사를 정확히 하고 정치 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의 이유를 공개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더 깊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김은영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수사를 왜곡 축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비습 사건, 네. 그 테러 사건. 네. 그리고 그 피의자 범인의 왜 얼굴 이름 공개 안 했냐? 그 변명 공개 안 했냐?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다 공개했어야 배현진 의원이 당한 이런 피습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민주당은 이 사건 자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혐오고 양극화된 정치의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권에서 야기시킨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건강하게 당무에 복귀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복귀하시면서 첫 일성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지층에 대해서 자신의 팬덤,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강성 팬덤 지지층들은 건전하게 발전한 게 아니라 흡사 홀리건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안심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자중시켜야 되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고 어제 민주당의 저 논평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경찰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죠. 반박하는 논평을 냈는데 그건 화면에 정리돼 있어요. 뭐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박종화 수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에 나왔는데 배현진 사건 두고도 우리나라 말은 이 조사 어미가 이게 중요하죠. 두고도 민주당 느닷없이 경찰 탓이다. 사안을 똑바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저급한 선동이다. 이게 징후 정치 만든다. 아유, 또 굉장한 그냥 비판을 했어요. 방호석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까 권칠승 대변인, 그다음에 김용진 의원 뭐 얘기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다 알렸더라면 배현진 의원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논리가 연결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하신 말씀은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그 피습 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정보 비공개나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번 배현진 그 의원에 대한 테러 사건의 원인이 혹은 발단이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공개 안 해서 그런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좀 비약이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다음 주에도 정무위를 소집해가지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혹은 총리실의 대테러 센터 여기서 애초에 뭐 사건을 봉합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예정해 두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이라는 건. 근데 국회에서 거의 지금 전상임위에서 그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책임을 묻는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선거 앞두고서 굉장히 불행한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두고 여야가 또 정쟁을 벌이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거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서재원 위원장께 민주당에서 두 분이 같은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어요. 지금 두 분 이 논평 들어봤는데 좀 문제 제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민주당 약간 이런 취지의 논평 해주셨는데 이거
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 그 어떤 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축소해서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모방 범죄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다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국민의힘의 논평이 느닷없이가 아니고 예외 없이입니다. 예외 없이 경찰 탓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 1월 3일 날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한 것은 예. 지금 그 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도 이게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고요. 대테러 상황 실장에서도 이건 테러 상황이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아직 규정 자체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이 이렇게 당해도 억울하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하니 그나마 배현진 의원님 갔을 때는 사후 조치, 경찰이 폴리스 라인 치죠, 현장 보존하죠. 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선거 때 혹은 뭐 이게 정쟁의 요소가 되면 선거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는 할 수 있고 또 예. 지금 경찰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 제기한 민주당의 이모선 의원이 예. 경찰대 2기 출신입니다. 이분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자기 조직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경찰의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훌륭한 프로토콜과 실력이 있는데 예. 왜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 그 경찰의 태도라든지 어떤 대하는 태도가 본인이 경찰이었을 때와 다르냐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사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면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향한 어떤 폭력의 행사. 처음에는 이렇게들 받아들였는데 이게 뭔가 조금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가지를 뻗치더니 지금 약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회에서 계속 이걸로 언쟁이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제요. 그러니까 경찰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어제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그 모습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국회의 다수당이란 힘을 정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단독으로 강제로 국회에 불렀습니다. 이러한 경찰 길들이식의 포갑적인 선동 정치 행태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은 무슨 길을 드립니까? 이건 훌륭한 표현 불러가겠습니다. 좀 계세요. 말씀하시는 계세요. 겁니다. 권인수 옆에서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하성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정정 또는 한번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뭐 과도와 뭐를 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찰의 수준, 자질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경찰의 수준이나 자질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과도하고 언론에 그리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도로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거는. 이게 다음 주에도 국회 상임위가 많이 열리는데 아마 저런 비슷한 모습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송영훈 자문위원 이거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일단은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신상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배현진 의원 그 피습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보니 예. 이런 거를 신상 공개를 했을 때 자칫하면은 이 그 피의자가 영웅시돼서 모방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그 피격 사건 때 그때 이제 그 총격범이 존 힌클리 주니어라고 이 사람은 그 조디 포스터한테 자기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범행 동기상 어떤 그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모방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신상이 공개됐을 때 유튜브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영웅시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는 그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 피의자를 영웅시하게 되는 그 도구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예전에 그 연쇄 폭탄 테러범 유나바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어도어 카진스키. 이 사람의 변명문을 그 범인이 뉴욕타임즈에다가 그 신문에 게재해달라고 했어요. 그 결국에는 그걸 워싱턴 포스트가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그 2011년에 노르웨이 폭탄 테러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브레이비크라고 이 사람이 그 유나범어를 따라해서 자기의 어떤 그 테러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례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근절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나 변명문 공개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건을 쟁점화하려고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각각 정당에 소속하신 분 아까 말씀 들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서지현 위원장, 예, 뭐 반박하실 게 있으면 제가 시간 잠깐 드릴게요. 예, 그 변명문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께서 이제 열람하겠답니다. 열람. 예, 그 보고 나서 우리가 국정원이든 뭐 우리 국가보안문서도 국회의원들을 열람할 수 예. 있습니다. 열람해야지 그 문제의 상황을 확인하고 법안 재발 방지 하잖아요. 열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변명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동기잖아요. 8장에.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부분이 난 확신이 갔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이런 알고리즘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다음 주도 상임위가 많이 열리는데 비슷한 얘기들을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일단 배현진 의원 상황과 관련된 내용, 그와 관련된 정치권의 어려운 모습까지 좀 길게 전해드렸고요.